안녕하세요. 프램프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새해 일본 경제에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미야자키현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결국 일본 자동차 산업을 올스톱시키고 일본 경제까지 폭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2021년 경제에는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삼성전자 등 한국 업체들의 선견 지명 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에게는 새로운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은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 보쉬와 콘티넨탈 등 반도체를 생산하던 초대형 부품 회사들이 C19 사태로 자동차 판매가 위축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게임기용 반도체 생산에 주력해왔기 때문입니다. 판매 수요가 떨어지고 품질 요구가 높기만 한 자동차 부품보다는 C19로 방콕하면서 늘어난 게임기 수요에 우선적으로 대처해 준 것입니다. 게임기용 반도체뿐 아니라 5G 이동통신 시스템용 수요도 급증했기 때문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을 조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C19로 전 세계 자동차 판매가 위축되어 있다가 갑자기 중국과 미국 등에서 수요가 폭발하면서 자동차 업계의 호황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 자동차 업계는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독일 폭스바겐과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포드 모터스도 생산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반도체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 업계는 가장 큰 타격을 받아서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고 생산 라인이 올스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일본 경제에 엄청난 악재가 생겼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가 2021년 1월부터 생산량을 50%가량 강제적으로 줄여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강제 감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핵심 부품인 자동차용 반도체 조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10월 20일 미야자키현 노베오카시의 아사히 카세이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때문입니다. 화재는 24일에 겨우 진화가 되었지만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검증과 생산 라인의 점검 등으로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와 거래하던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자동차 업체들은 대체 부품을 찾아보고 있지만 세계적인 자동차 반도체 부족으로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반도체 수급 상황에 따라서 자동차를 50% 감산해야 하는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엄청난 사태에 일본 경제는 경악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에서 발생한 화재는 아사히 반도체 산업의 핵심 공정이기 때문에 일본 산업 전반에 깊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인치와 8인치 웨이퍼로 월 생산 능력은 각각 12,000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화재로 클린룸 상부의 지붕이 붕괴되는 등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복구 시기는 예상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과 스마트폰 생산 업체들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아사히 카세이의 의존도가 워낙 높고 특수한 공정이기 때문에 사태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전자 나침반과 카메라 모듈의 자동 초점 및 손떨림 보정용 자기 센서, 자동차용 미끄럼 방지 차체 제어 장치와 핸들 전동 파워 스티어링에 사용되는 반도체입니다. 이 모든 제품을 사용하는 일본의 스마트폰과 자동차 업계에 독점 공급해왔던 것입니다. 아사히 카세이의 공장의 복구는 앞으로도 몇 달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니 일본 자동차 업계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넋을 놓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자동차의 국내외 판매 수출액은 제조업의 3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국 자동차 업계의 실적이 곤두박질 치면서 2021년 일본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관련 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과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발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선견 지명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섬나라 일본은 일본 업체들 간의 상부상조 공급 라인에 만족하고 있을 때에
한국 기업은 미래 먹거리 사업에 투자하며 인수합병과 합작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12월에 전장 사업팀을 신설하면서 미래 자동차 산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세계적인 전장 기업인 하만을 80억 달러, 약 9조 원에 인수합니다. 하만은 카 오디오에서도 점유율 1위이고 텔레매틱스 시장 점유율은 2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엔포테인먼트 부품 업체입니다. 2018년 8월에 18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 인공지능, 5세대 통신, 바이오와 함께 자동차 전장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의 자동차 부품 부족 현상으로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하만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이 삼성전자의 자동차 반도체 사업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할 당시에만 해도 9조 원이라는 인수 금액이 지나치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지금은 도리어 싼 가격이었고 탁월한 결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성전자의 선견 지명으로 2024년 출시 예정인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에 전장 부품을 납품할 것으로 점치기도 합니다. 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시장 1위 업체인 네덜란드 MPX 인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2018년 자동차용 반도체 프로세서 브랜드 엑시노트 오토와 이미지 센서 브랜드 아이오셀 오토를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먼저 확인하고 선투자에 들어간 결과입니다. LG전자는 지난해 말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해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합작 법인을 통해 자율주행과 전기차 핵심인 동력 전달 장치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인 전장 부품 시장의 주도권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합작 법인 설립 등은 미래 산업에 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의 일본 기업 간의 독점 공급 체계는 항상 생산 라인의 약한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기업의 공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본 내부에서의 독점 공급 체계는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가 최고이다 라는 환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대형 악재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섬나라가 완전히 가라앉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역시 능력이 있다면 어느 누구든 찾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최근 한국의 백신에 대해 말이 많았는데 이는 기후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국의 저력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관련 생산 능력의 힘입니다. 한국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강력한 통제 및 시민들의 협조 등을 통해 체계적인 방역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되며 더욱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 백신 보유 관련 등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되면서 일부 언론들과 시민들의 많은 우려를 불러오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에 질세라 일본도 자국의 사정은 돌아보지 못한 채 자신들은 백신을 확보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다루기도 했죠. 하지만 이는 한국의 능력 앞에서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현재 백신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모더나 백신 회사가 한국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것도 한국 기업들의 능력을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말이죠.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9일 청와대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모더나의 대표 화상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에 2천만 명 분량의 4천만 도즈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말입니다. 이는 기존에 우리나라와 모더나가 계약 협상을 통해 추진하던 2천만 도즈보다 2배 늘어난 것입니다. 원래 코로나 백신은 2회 접종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2천만 도즈면 1,0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늘어난 구매 물량 확대로 가격 또한 인하될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공급 시기 또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당초 모더나는 3분기부터 한국에 백신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좀 더 앞당기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모더나가 한국과의 관계에서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모더나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대중에게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지원하려고 한다. 제한된 협의 조건에 따라 2021년 2분기에 배포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일반 대중이 접종을 하려면 3분기나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한국이 2분기에 접종을 할 수 있다면 방역 모범 국가의 현 지위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현재 백신을 넘어 치료제까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는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발빠르게 미국과도 협조에 나섭니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 청장과 파우치 소장은 29일 화상으로 만나 양국의 코로나19 상황 및 대응 경험을 평가하고 백신, 치료제 관련 기술 협력 및 공동 임상 연구 등 감염병 분야에서의 연구 협력 등을 논의하기도 했죠. 미국의 파우치 소장은 한국은 국민들이 정부 방역에 일관되게 협조하는 반면 미국은 50개 주마다 주 정부의 대응과 국민 협조의 차이가 있어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모더나와 미국 등이 한국과 협조를 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백신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인 상황에서 왜 갑자기 모더나는 한국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더나는 바이오 벤처 회사로 연구 개발 기술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요를 맞추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되나 벤처로 시작한 만큼 현재 세계적인 수요를 감당할 정도의 대량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것이 지적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위탁 생산 시설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모더나의 입장에서는 함께 해야 하는 국가로 판단이 된 것입니다. 바로 한국 기업들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이 세계 2위 수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모더나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능력을 통해 백신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위탁 생산 제약회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를 맞아 화이자를 포함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의 기업들에게 위탁 생산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더나가 처음으로 한국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면서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대통령과의 화상통화에서 모더나 CEO는 이에 대한 의사를 제안했다고 전해졌죠. 그는 모더나 회사에 대해 생산 역량이 부족했는데 한국이 백신 위탁 생산을 하면 대규모 생산 능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 담당하는 기업은 어디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업계에서는 GC 녹십자, 한미약품, ST팜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됩니다. 현재 GC 녹십자는 전염병 예방혁신연합과 시설 사용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요. 이 계약은 예방혁신연합과 이를 지원하는 개발사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녹십자가 5억 회 분량을 생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원 개발사 중에 모더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녹십자는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전염병 예방혁신연합이 지정한 코로나 백신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한미약품도 유력합니다. 이미 2년 전 2만 리터의 미생물을 배양하고 정제시설이 있는 바이오 플랜트를 완공했는데 이곳에서 연간 최대 10억 회분의 백신 생산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ST팜입니다. ST팜은 모더나의 리버 핵산 방식의 백신을 합성할 때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약 2만 회분 생산이 가능한 시설도 갖췄습니다. 이 밖에도 미생물 배양 시설이 있는 LG화학,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넥스 등이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을 맡을 수 있는 업체로 꼽힙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리버 핵산 방식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위탁 생산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한 가지 더 한국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백신계에서 일명 끝판왕이라고까지 불리는 미국의 노바백스 백신이 미국에서 본격적인 대규모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도 위탁 생산되고 있는데 예상대로라면 내년 1분기에 상용화될 것이고 국내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효능이나 유통, 부작용 면에서 최고 평가를 받아온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은 일명 끝판왕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죠. 노바백스 백신은 지난 10월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에서 인체 세포와 동물 대상 실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모두 없애는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다른 백신처럼 바이러스가 인체 다른 곳으로 퍼지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복제를 막았다. 이러면 코로나 예방과 함께 전염도 차단할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한국의 의약품 위탁 생산 능력을 세계에 인정받은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치료제에도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허가 심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집니다. 식약처는 40일 이내 허가 승인 절차를 마칠 계획이죠. 허가 승인이 완료되면 국내 기업이 개발한 첫 코로나 치료제의 접종이 1월 중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원래 180일 이상 걸리는 허가 심사 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시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 유럽 등에도 긴급 사용 승인 획득을 위한 절차에도 빠르게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백신과 함께 치료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한국의 백신과 관련된 부분은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상당히 심기가 불편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입니다. 한국의 방역 성공은 언제나 일본과 비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한국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바라보고 있었죠. 한국의 잘하는 부분은 축소 보도하고 조금의 잘못된 점들은 더욱 크게 비교하여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곤 했습니다. 마스크는 한국이 아닌 일부러 먼 베트남에게 주문 생산한